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이제 저번 강의에서 오늘이 아마 한 12번째 강의일 거예요. 12번째 강의인데 선생님하고 저번 때 거 배웠던 거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페이지로 한번 62페이지서부터 저번 시간 시작을 했어요. 1차 방정식 해가지고 선생님이 부정불능 개념을 설명해 줬고요. 부정불능에서 식을 쭉 연결했었을 때 0, 0, 0이었고 0 곱하기 x 곱하기 0이었을 때 x에 무한대의 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 근이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0 곱하기 x였는데 가령 3이라는 수 또는 4라는 수가 있었을 때 어떤 수를 넣더라도 0 곱하기 x가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때를 불능이다 했을 때 불능이라는 거는 근이 없다. 요 개념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62페이지. 그 다음에 63페이지에서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풀이법, 우리가 중학교 때서부터 배웠던 풀이법, 그 다음에 근위공식. 근위공식 하면서 선생님이 짝수였었을 때 짝수공식 형태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하면서 선생님이 판별식을 한번 유도를 해줬어요. 그죠? 판별식을 했을 때 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왔으면서 그거를 꼭지점이 좌표라고 생각했을 때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는 형태.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선생님이 고차 방정식에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풀고 커리큘럼상 그쪽에서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고득점을 맞고 또 검정고시뿐 아니라 대입을 위해서 선생님이 고차 방정식도 풀어주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실근이 부에서 판별식 항상 쓰고 근이 양수였을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고 두 근이 양이었을 때 당연히 알파 베타도 0보다 크다 하는 형태 65페이지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제 66하고 67을 풀고 68을 풀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이 샘플 문제 해주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6번 71페이지 6번까지도 같이 이렇게 풀었었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자, 70페이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해보고 자, 풀이는 저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70페이지 1번부터 문제예요. 1번 1, 2를 두 근으로 했어요. 1, 2를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풀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보다 얘가 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1 그 다음에 x-2로 이렇게 쓰고 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창의 개수가 1이니까 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3이고 알파 베타는 이렇게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거꾸로 한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쓰면 이거를 x방정식으로 생각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첫 번째 풀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규정 지으면 얘는 두 번째 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이런 형태 알파 베타 이런 거. 자, 이거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3x 플러스 2가 0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자, 첫 번째 풀이나 두 번째 풀이나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난 이렇게 해도 이게 빨라서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x에 관한 방정식이 2x-1이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절대값 했잖아요. 2x-1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 해를 모두 합한 거. 뭐 해를 다 구하해라 문제니까 우리가 이걸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선생님 비교를 이렇게 해볼게요. 2x-1이 주어지고 이렇게 -5 이런 문제가 가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x의 값은 x는 답 해가 없다. 해 없다. 해 없다.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2번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서 이런 경우는 해 없다 이렇게 써면 돼요. 왜?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무슨 값을 넣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원래로 문제 이렇게 와볼게요. x-1에 5 이렇게 됐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요? 2x-1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대잖아요. 그러면 2x-1이 5 하나 2x-1이 -5 하나 이렇게 되니까 2x는 6이 되고 2x는 -4가 되죠. 그러면 x는 3이 하나가 있고 x는 -2 이렇게 하나가 있겠네요. 3하고 -2 두 개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답은 두 개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은 이게 검증해봐요. 3이 6 빼기 1, 5 맞네요. -2, -5의 절대가 5 맞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뭐 이거 구했으면 되는데 모두 합한 거를 해도 모르도 한 건 3하고 -2 합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 3번은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 0이라고 주어지고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값을 구하라. 자, 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이게 이제 선생님하고 많이 했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5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이렇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5 이렇게 풀고. 알파 베타라는 거는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25 플러스 2, 4, 8 이렇게 되니까 33 이렇게 풀리겠죠. 3번에 33.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도 이렇게 나왔어요.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 0이었을 때 얘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였었을 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두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자, 얘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사실 이 문제는 알파 베타를 그냥 직접 구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다 개수가 앞에 개수가 다 1이니까 얘를 선생님이 먼저 했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를 한번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방정식 또 x방정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 이런 상태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외워야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면 x 방정식을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알파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하니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에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두 근을 곱하니까 베타 플러스 1 = 0 이렇게 풀리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에 x가 되고 그 다음 전개해 볼게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 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x.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풀리죠. x의 제곱 마이너스 5가 0이다.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0, 2번 형태가 되겠네요. 자, 우리 5번 가볼게요. 5번. 5번은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5번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꼴 0을 풀면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근위공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근위공식 쓸 때 2x의 제곱 쓰고 짝수 2 곱하기 2x 플러스 1 이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럼 x는 2a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b 짝수 내비두고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x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5번에 3번 이렇게 되겠네요. 5번에 3번 3번이 아니라 4번이죠. 밑에 2니까 쏘리. 자,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풀게요. 자, 요것이 한근이 마이너스일 때 다른 한근은,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제는 풀었었어요. 그래도 우리 흐름상 한 번 더 풀어줄게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꼴 0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한근이 마이너스 2였을 때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를 구하라는 거예요.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4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 이렇게 구한 거예요.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른 한근을 구하라는 게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베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 정정할게요.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되냐면 2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라는 무슨 방정식을 구했어요.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베타를 구하니까 여기 인수분해 해보세요. 1, 2.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플러스니까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되니까 한근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한근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뭐 3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선생님 7번. 자, 1차 방정식의 해가 a의 x-2 이꼴 x 플러스 2의 해가 6, x가 6일 때 a 값을 구해라.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좀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의외로 툭툭 나오는 거니까 뭐 이거는 우리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고절검정고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초등학교도 사실 요새는 다 풀어요. 이 x 6이었을 때 a 값 구하라. 6 집어넣으라는 말이야. a에 6-2, 6 플러스 2 되니까 4a가 여기 8 되니까 a 값은 얼마? 2. 이거는 요새 초등학생들도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요새 검정고시 추세가 이제 어떤 합격도 있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60점 이상이다. 뭐 꽈락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요새 검정고시가 90% 이상이 다 고등학교에서 더 좋은데 또 자기 어떤 특성 막 이런 거를 하려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막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막 한 개, 두 개 보다도 막 만점 맞는 학생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위주보다는 이건 과거의 문제예요. 요새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툭툭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두 문제, 물론 선생님도 입시 경향에 맞춘 문제도 해주겠지만 우리가 조금 자꾸 어려운 문제도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 7번까지 했으니까 8번은 더 저쪽에서부터 풀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이 나중에
많이 쉬운 문제를 달아볼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문제도 많이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꼴 0이 근을 구하라 하는 8번 문제예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이제는 가끔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꼭 알아보세요. 사실 이걸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감각적으로 x 플러스 2를 선생님이 라지 x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x 프라임 또는 이거를 라지 x 이렇게 쓰는데 이 라지 x를 우리가 실험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t로 치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면서 요령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x 프라임 이렇게 치환을 하면 나중에 2x하고 2x하고 헷갈려 이게. 그럴 때는 우리 헷갈리는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t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t로 구해도 괜찮아.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돼요. 가끔 선생님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대중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거 틀렸어요 그러는데 가끔은 여기는 없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거 틀렸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가보세요. 좀 들리진 않겠지만 자 1, 4 마이너스 4 그러면 t 플러스 2를 넣고 t 마이너스 4 이꼴 0이 돼버리니까 t는 4이거나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x 플러스 2가 4이거나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거나 x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서 근을 구하려면 x는 2거나 마이너스 3 구하시면 되고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에서는 다음을 풀어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 여기 9번은 간단하니까 여기서 풀어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4 이꼴 0이었을 때 다음 근을 풀어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x의 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a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풀게요. 너무 좀 작아 보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인데 여기에서 꼭 실근만 구하라는 말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1, 4 이렇게 해볼게요. 1, 4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1.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1, 4를 하는데 헷갈리는 사람이 얘를 인수분해를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이꼴 0으로 생각을 하고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a는 4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x의 제곱이라는 것은 x의 제곱을 a로 치환했으니까 마이너스 1. x의 제곱은 4 이렇게 풀면 돼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i일 거 아니에요. i.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를 조금 천천히 다시 해줘 버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시간이나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이라는 시간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2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되고 마이너스 i의 제곱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그러면 1은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i의 제곱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i의 제곱 때도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가지 4개의 근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 조건을 항상 봐요. 여기에서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복소수까지 푸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답은 1번 해서 이렇게 푸는 거고 여기에서 실근만 구해라. 실근만 구하면 요것만 구하는 거예요. 실근만 구하면.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10번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1 이꼴 0이 중근을 가질 때 k 값이요. 이것도 우리 기출 잘 되는 형태예요. 자, 짝수 공식 4분의 d를 보통 짝수 공식이라 써요. 그러면 짝수 공식 쓴다고 했었을 때 짝수 공식 b의 제곱 2 곱하기 2잖아요.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씩 개수 1 곱하기 k-1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4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죠. 이거 조심하세요. K값은 얼마? 5 이렇게 구하죠. 자, 10번에 5번. 자, 11번 가볼게요. 다음 두근이 알파의 베타를 할 때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값을 구하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이었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값. 자, 선생님하고 이거 많이 했잖아요. 자, 이제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기계처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를 바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3이죠?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의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이 상태에서 계산을 여기 3, 3은 9, 3, 9, 27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3인데 3, 3 공통이니까 선생님이 3으로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뽑을게요. 세제곱보다는 3, 3은 9가 편하잖아요. 3, 3은 9 그럼 여기 3이 남죠. 3, 3 뽑으니까 여기 플러스 2가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3, 3은 9 그 다음에 5 해서 5, 9, 45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 나중에 이게 더 익숙해지면 우리가 익숙할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편할 거예요. 이게 27에서 이거 다 계산하느니 나중에 4승, 5승 막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풀어보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봐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요. 자, 12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라. 자, 선생님이 이거 공식 외우라고 했는데 4x 플러스 2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요거는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었을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한쪽이 크고 이렇게 누가 클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a값 이렇게 쓰고 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짝수 공식 쓰지 말고 그대로 가자고 했어요. 내가. 자, 먼저 공식대로 풀게요. 이거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먼저 선생님이 답부터 구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 그대로 절대값 A 1분의 루트 B의 제곱 16 마이너스 4AC 1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루트에 1은 의미 없으니까 16에 4이 8 이렇게 되니까 2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2번에는 2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요거는 외운 거고 우리 교재에서는 좀 틀리게 풀어놨죠. 선생님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어차피 얘를 통해서 루트를 붙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루트하면 같은 절대값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한 거예요. 우리 교재 풀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여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얘가 되고 마이너스 다시 2알파 베타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저기서 구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 2니까 여기도 4로 뽑아내면 4의 4 마이너스 2니까 2, 4, 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게 8인 거니까 요게 8 이렇게 구해서 다시 루트를 붙여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교과서에다가 선생님 교과서 여기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 이거는 왜? 지금 여기는 쉽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하고 원으로 해서 여기 길이 구해야 되고 막 이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라고. 그럴 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처럼 외우란 말이야. 절대값 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미적할 때도 엄청 쓰게 되기 때문에 공식처럼 외워버리라고요. 자, 그랬을 때 나오고 14번은 3차 방정식 요게 나왔는데 3차 방정식에서 요 문제는 선생님이 뒤에다 달아놨어요. 14번에는 뒤에다 달아놨으니까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하면서 좀 상위권 학생들은 좀 사실 알고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한번 좀 풀어보라 연습하라고 했고 선생님이 뒤에다 달아놨으니까 바로 다음 시간에 고차 방정식 할 때 그때 풀어주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15번은 15번 문제는 이렇게 풀게요. 자, 15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5번 문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2k가 0이었을 때 두근이 차가 1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두근이 차가 1이래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좀 시간 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2하고 K를 이렇게 해볼게요. 곱해서 2K 더하니까 2 플러스 K니까 X 마이너스 2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K가 0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 한근은 2가 되고 X 한근은 K 이렇게 나왔어요. 한근이고 한근은 K는 한근은 K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두근이 차이가 1이니까 두근이 차이가 1이라고 했지 어떻게 큰지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첫 번째 x가 2라고 하면 x 3이어도 두근이 차는 1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x 2라고 하고 x 1이라고 하더라도 두근이 차이는 1이네요. 두 개 다겠네요. 그래서 k가 3이거나 1이겠네요. 다 보니까 3이거나 1 이렇게 맞아.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안 풀어놨을 걸 아마. 안 풀어놨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우리 검시 문제나 이런 거는 한근을 알파로 놓고 한근을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놔도 틀린 풀이에요. 아니, 이거 맞는 풀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자체에서 바로 인수분해를 선생님이 해버린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의외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도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정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옆에니까 바로 옆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두근이 차이가 1이랬으니까 한근을 알파로 놓고 한근을 알파 플러스 1로 이렇게 놓게. 근데 우리 교재는 어떻게 풀어놨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였는데 선생님이 막 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식으로도 풀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풀이 별로 안 예뻐. 이게 넘버 1 제일 예쁜 풀이야. 두 번째 이렇게 풀었고요. 한근을 알파, 한근을 알파 플러스 1로 바로 놓으란 말이야. 한근을. 차이가 디퍼런스가 1이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쓰고 알파의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k a분의 c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가 구하라는 게 우리가 뭐를 구하라냐면 K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 베타의 두 개의 근이 돼버린다고. 그럼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얘를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2알파하고 K하고 2알파 K하고 넘어가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는 2K 이렇게 된다고. 그럼 차라리 알파 근을 구해볼게요, 선생님. 근을.
여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알파를 또 집어넣어버리고 K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 산수가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K가 만만해 보이잖아.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쓰고 2에 K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1을 K 2알파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선생님 좀 빨리 해볼게요. 알파의 제곱 알파 4알파니까 넘어오니까 3알파 되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알파 3알파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보인다고. 알파는 1, 알파는 2 이렇게 나온다고. 자, 한근이 이렇게였었을 때 알파는 1 또는 알파는 2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알파 2를 집어넣어보자. 여기 알파 1 집어넣으니까 K는 1, 알파 2 집어넣으니까 K는 3. 여기를 구해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도 괜찮잖아. 자, 요 과정은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라고. 이거 책 사가고 분명히 강의 안 듣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산 학생들이 가끔가다 선생님한테 질문이 와요. 선생님, 이거 방송 보기 힘들다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 이게 꼭 무료 강의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는 영수증 찍어서 아마 1:1 상담인가 올릴 거예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이제 파업창으로 조만간 뭐 띄우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책만 그냥 두루루 풀었다 해서 맞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차피 공부하는 거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풀이도 학생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이게 연산이 자유자재가 되는 거야. 특히 이과생들은 산수가 빨라야 된다고요. 선생님보다 나중에 더 빨라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 거, 인수분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요거 선생님이 15번 가지고 풀었어요. 자, 그러면 73페이지까지 하면 선생님하고 이제 기본적인 풀이는 방정식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우리 간단하게 고차 방정식 쪽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오늘 풀이는 뭐 그다지 개념을 설명할 건 없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쭉 풀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선생님하고 고차 방정식이란 파트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페이지 우리 교재 갖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교재 갖고 있는 사람은 74페이지부터 봐요. 고차 방정식 풀이라는 게 있고요. 항목만 봐봐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항상 선생님이 학원 강의를 해보면 이래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펜도 안 들어. 어떤 미친 학생들은 이러고 있어요. 우리 장수하시는 학생들도 나이 드신 학생도 있겠지만 이러고 있어. 이러고 거만스럽게 턱도 이렇게 뻗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오래 공부했던 우리 재수생들도 있고 삼수생들,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던 애들 봐봐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딱 하고서 문제 하다가 좀 이상하다 하면 선생님 거를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딱딱 필기를 하고 요거하고 참 연관된 거를 어디서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기본인데 요새 사교육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다 이러고 있어요.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학생까지 있어요. 선생님이 샘플 문제를 여기서 적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디서 적어요? 이러는 거야. 무슨 이런 황당한 질문. 이 빈 공간 이거 많으면 적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디서 적어요, 이게. 그리고 책도 책도 엄마가 사줘야지 사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상상이 그거는 선생님 쪽도 가르쳐 보면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고쳐야 돼요, 빨리. 뭐냐면 엄마하고 언제까지 같이 간다.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책도 자기가 사고 자기가 공부 커리큘럼을 해주고 가끔 가다가 엄마가 커리큘럼을 짜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엄마가 공부를 워낙 잘했으면 그건 괜찮은데 엄마도 학창시절에 놀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셔야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차 방정식까지는 한번 정리했어요. 자, 저번 시간에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면서 선생님이 뭐 샘플 문제 하면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하면서 여기 한 15개 정도 문제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하다 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74페이지, 75페이지를 지목해 주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 멍청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이게 뭔지를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74페이지를 봤었을 때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오메가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것이다. 연립 방정식의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고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이쪽에서 선생님이 한번 고차 방정식을 하는데, 우리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3차 이상은 다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하는 거는 3차 이상의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 이게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똑같아요. 인수분해. 첫 번째 인수분해로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 두 번째, 인수분해 하다 보면 이 인수분해 속에서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조립제법 형태들도 다양하게 나와요. 조립제법 형태. 선생님하고 저런 조립제법 형태.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되면 그 다음부터 인수분해를 하든 근위공식을 쓰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 형태는 이런 거고,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복소수의 영역까지 하면 돼요. 복소수 영역까지, 복소수. 그 다음에 실수면 실수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차 방정식에서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 고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오메가라는 문제예요. 자, 오메가는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오메가의 개념으로 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 그러면 이 오메가가 어떠한 형태로 연결되는가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형태는 우리 고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선생님이 먼저 공식을 우리가 외우게 해줄게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이었을 때 알파 플러스 3차 방정식과 근이 3개여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것은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d. 요거를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야. 왜 이걸 꼭 외우고 있어야 되냐? 만약 선생님이 문제로 가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 풀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풀려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주었어요. 우리 등차 수열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검시만 요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서부터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이 fx 방정식의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볼게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었을 때 알파 플러스 뭐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 x를 뭐 a라고 놓으면 이거는 뭐야? a-d, a 플러스 d인데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얘 이렇게 두 개의 곱은 a분의 c. 그냥 세수의 곱은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 이 형태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위과 계수의 관계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3차 방정식에서 이 고차 방정식에서의 기본 샘플을 한번 선생님하고 풀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로 하면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 문제예요. 자, 인수분해 뭐 인수 정리하고 우리 교재로는 개념하기 문제는 하나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꼴 0 요거부터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놔볼게요. 그러면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 세제곱 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의 한 거는 일단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요거를 2번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얘의 한 거는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이게 허근이에요. 허근. 그럼 만약 이방정식에서 실근만 구하라 하면 x는 마이너스 1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에서 어떻게 되냐면 허근까지 구하라 하면 이 상태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얘가 한 허근이에요. 그래서 1번 형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형태도 선생님이 한번 풀고 선생님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는 지금 맛배기로 설명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걸 디테일하게 더 설명해 줘야 돼요. 오메가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x라는 거를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이었을 때 먼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가. 그럼 얘는 x는 1 하나 근 하나 구했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랑 좀 틀려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이렇게 되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돼서 x는 1까지 x는 1까지 이렇게 합쳤을 때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보여져.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고차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2번까지 한번 74페이지 개념하기 2번까지 한번 하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은 이렇게까지 봐볼게요. 2번 하나만 더 풀고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풀이고 고차방정식은 수능 문제도 이거보다 더 심하게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간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꼴 0을 풀어라요. 자, 첫 번째가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에 의해서는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얘가 조립제법을 푸는데 우리가 여기를 푸는데 이 개수를 앞에다가 1을 쓰고 여기 2를 쓰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쓰고 마이너스 16을 이렇게 붙여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요 앞의 개수 1분의 이렇게 나누면 1분의 이렇게 16이 되고 얘의 약수 1, 16, 2, 8, 4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6을 넣어보는 게 원칙인데 실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 거의 99%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해결돼요. 그러면 이 문제도 감각으로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 8이 16? 0 되잖아. 그럼 2로 집어넣어. 2. 자, 1 내려와요. 2 되고 4 내려와요. 8 됐죠? 내려와요. 합쳐서 내려온 거. 2, 8에 16, 여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x-2 여기 조심해요. 2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 이꼴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 x는 2, 근 하나 2. 얘만 구해볼게요. 얘는 짝수 공식으로 풀어볼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짝수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8.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값은 여기 2 하나,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두 개를 풀어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고차 방정식, 그 전에 2차 방정식 연습 문제를 풀었고 고차 방정식에서 개괄적인 개념만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기 고차 방정식을 처음부터 조금 다시 오메가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히 강의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